네, 혜라님 이제 총선이 드디어 1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총선의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힘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 열흘 사이에 이제 그 런종섭 사태와 황상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이 이길 거라는 그런 분석이 팽배하고 있고 또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혜라님은 이 시점에 그 총선의 현재 스코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우세지. 왜 그러냐면 기싸움이거든. 집단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사지. 착하고 뭐 나쁘고 그게 아니야. 기운이거든. 근데 기운을 볼 때 조국 혁신당 나타나면서 조국 대표가 엄청 강자 에너지가 세잖아. 그거로 쳤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윤 대통령 쪽에서 엄청난 약자 에너지로 이종섭 사태와 황상무 사태를 우유부단하게 한 거야. 약자와 강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강자는 결단력이 있어. 확실해. 그러니까 시기가 딱 맞게 해결해. 근데 항상 한 발 늦어. 약자는 왜? 손해 안 보려고 갈등하는 거지. 물건 사러 어디 갔을 때 막 이렇게 고르고 약자예요. 그냥 딱 집으면 돼. 그 손해보면 얼마나 손해본다. 그치? 그러니까 막 죽어도 안 뺏기려고 하고 죽어도 내 체면 유지해야 되고 막 굽히는 게 너무 뺏기고 수치당하는 것 같아. 이런 약자 마음으로 뭘 할 때는 꺾을 때 과감하게 시원하게 팍 꺾어주면 약자를 해도 국민이 시원하거든. 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황상무 경질하고 하면 되거든. 근데 안 해줘 그렇게. 한 6일이나 그냥 고구마 먹은 듯 있다 우유부단한 약자 마음을 써주네 이쪽은. 그러면 국민은 어느 쪽을 찍냐면 시원한 쪽. 그러니까 야권도 지금 좀 조국한테 절을 10번은 해야 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보다 더 엄됐지 덜하지 않은 약자거든. 고구마 100개 먹은 사람 같아. 네. 정말 눈은 더 조그마져갖고 네. 너무 두려운 약자 올라와서 비난받을까 미움받을까. 근데 조국이 나타나서 강하게 해주는 바람에 이쪽은 에너지가 시원해졌어요. 근데 여당 쪽은 윤 대통령이 그 약자 마음으로 똥볼 차는 바람에 답답해졌어.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고집 부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서운 거야. 아랫사람 같으면 꺾어주는데 윗사람이라 꺾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약자를 띄워버렸어 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달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어떤 맑고 이렇게 강한 강자 마음이 좀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약자 마음. 완전히 쳐서 올라온 거지.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약간 이제 거리를 두면서 거의 마치 총선에 진 것처럼 약간 체념하는 투의 글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최훈 중앙일보 주필은 용산의 최대 오류는 자기 내부 논리에 대한 선택적 과잉 공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경로를 해도 노하는 참모들이 버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라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자 마음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화를 잘 낸다.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안 미쳐야 되거든. 그냥 한번 확 내고 말아야 되는데 질질질 경노하면서 화를 내는 건 두려운 약자가 주로 쓰는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화를 내는 거야. 내 뜻대로 해놓으라고. 아랫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윤 대통령 경노했다. 이때마다 표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날마다 경노하고 절절매는 참모들 보면 그 약자지. 찌질하고 열등한 약자니까 국민은 또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죠. 그리고 경로할 게 따로 있지. 황상무가 발언을 잘못했잖아. 그럼 즉각 경질이야. 화내고 자시가 아니라 어디 국민 눈높이 안 맞게 그런 회칼 운운을 하냐. 바로 경질했어야 돼. 그래야 국민이 우리 눈높이에 맞다. 가만히 있어. 그렇지? 이종섭 문제도 그래. 왜 이 시점에 꺼내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약자의 행보를 했단 말이야. 더군다나 가장 큰 데미지가 뭐냐면 왜 의료 대란을 일으켜? 이때 하냐고. 책임질 수 없는데 요즘 끝이 너무 흐지부지해지고 그렇지. 책임질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제까지 30년 동안을 안 굽혔던 애고야. 더군다나 말은 현실에서는 엘리트 의사지만 마음 세상에서 볼 땐 뭐죠? 칼로 사람 몸을 그냥 개돼지 잡듯이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세겠어 살기가.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이랬던 사람도 수술 계속 해봐. 사람이 나중엔 개돼지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 살기가. 검사보다 훨씬 세.
생명을 그렇잖아. 사람 목숨을 다뤄서 자기 앞에 사람 죽어나는 거 두세 번만 보면 사람이 있잖아. 처음에 심장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덜덜덜덜. 나중에는 나도 이렇게 중환자실 이렇게 회진 돌고 마약 검사하러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나중에 시체가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돌아. 동상처럼.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막 무섭고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둔탁해져. 그 정도로 센 짐승성의 살기가 있어요. 거기를 건드릴 때는 뒤에 후속 조치. 그리고 사람은 이게 있어. 정치인은 그 감이 없으면 안 돼. 상대와 나를 딱 이렇게 스파링이 붙었을 때 이길지 질지 그걸 모르나? 아니 우리 수민이도 누구랑 얘기하거나 막 말싸움하거나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발리거나 이길 수 있다 알지? 네, 그쵸. 만만한 상대와 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알지? 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만만한 상대 아니네 빨리 꼬랑지 내려야 돼. 그냥 협상을 해야 되고 딱 보기에 만만해 이때 확 때려잡는 거야. 바보처럼 상대도 안 되는데 대들다가 치컨 쳐맞으면 그거를 용감이 아니라 등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문제도 그렇고 의사 문제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갖고 나오시는 그러면서 그걸 만만하게 보고 자기의 능력을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과대평가하는 거지. 네. 상대의 힘을 과소평가. 이게 또 약자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몰라. 그러니까 의사랑 붙었어. 의사 집단이랑. 엄청 세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때 왜 일으켰나? 총선 전에. 불만이 있었거든? 그래도 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뭐 국민한테 너무 막말을 하고 이건 이번에 죽여야 돼 하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정부 편을 들고 소리를 냈어요. 끝까지 가져야 되거든. 안 그러면 죽는 거야. 그냥 뭐 사슴이랑 붙었어. 돼지 새끼랑 붙어서 싸우다가는 그냥 좀 다칠 수 있지만 호랑이랑 딱 붙었어. 먹느냐 먹히느냐야. 죽는 거야. 내가 안 때려 죽이면 딱 그거거든. 형세가. 그러면 한번 칼을 뺐으면 갔어야 되고 빨리 찔러 죽여야 되는 거야. 의사 면허 정지도 다다닥 시키고 상대를 이렇게 정신없이 싹 때려야 상대가 빨리 무릎을 꿇는데 상대를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빨리 굽혀. 또 한 대 때리고. 굽혀? 엄청 센데. 정부한테 한 번도 안 졌던 집단인데. 그걸 총선 전에 일으키고 이제 와서 협상한다고 해. 생각해봐. 이렇게 정부도 무시하면서 정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국민만 죽는다. 이런 집단이야. 딱 대치를 하다가 정부가 물러서면 어떻게 돼? 이 힘에 의해서 확 밀리는 거지. 네. 잡아 먹히는 거지.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 지금 협상한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협상해도 어때? 그 다음날 사직하고. 다 사직하잖아. 교수들. 시겁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더 이게 총선용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보여졌는데 갈수록 총선용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레임만 씌워지나 이제 후폭풍이 어떻게 할 거야. 타협을 해도 문제야. 죽어도 타협 안 하겠다고 울근불근해서 환자들 고생 다 시키고 국민적으로 힘들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타협했으면 진작하지. 그럼 니네는 왜 여태까지 이랬냐 이런 말 들을 것이고 타협을 안 해주면 의사들이 저거 안 꺾어. 왜냐면 의사들이 딱 기싸움에서 정부가 만만하네 이렇게 된 거야. 계속 밀어붙이면 환자들 막 죽어나가고 국민들 힘들면 총선에서 또 악재로 작용할까 봐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다른 건 정부밖에 없는 거야. 그런 판세 분석을 안 하고 그걸 들이밀었나. 그게 어리석은 약자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참 이번 총선의 최대 리스크가 윤 대통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네. 국민을 실망시키고 하라고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 같아. 내가 정말 어리석기가 그게 약자 마음이에요. 자기의 힘과 상대의 힘을 정확하게 하고 스파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엄청 중퇴돼야 하잖아. 자기 혼자 깡패 만나서 싸우는 거면 자기만 쳐맞으면 돼. 이거는 환자들의 생명이 걸렸어. 국민의 생명. 그리고 그 정권의 운명이 달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달려들어서 왜 그렇게 하지? 전혀 못 느끼는 거야. 국민의 마음도 못 느끼니까 의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마음은 힘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딱 느낄 수 있거든. 보통 권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도 경기 전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팀과 뭐 4강의 어느 팀과 할 때 누가 유리한가 아닌가 전세 분석하잖아. 정치에서도 똑같은 거야. 의사의 집단과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등에 업고 있으며 그래서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답이 나오잖아. 그걸 먼저 판세 분석한 다음에 들어갔어야지. 그냥 무조건 붙어서 이겨?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약자들이 그래요. 약자 마음이. 강자 마음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그러지가 않아. 그게 딱 내가 이렇게 스파링 붙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화해로 갔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소통, 타협으로 갔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전부 여당한테 등 돌리게 만들고 딱 한 가지야. 약자는 답답하게 만든다, 국민을. 강자는 시원하게 만든다. 선하게 있지 않다. 큰 에너지장에 있는 이 정치판은.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무슨 명분이 있어. 자기도 실형받았고 범죄인인데. 근데 왜 국민이 열광하고 조국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라고까지 누가 그랬대? 왜 그래? 시원하게 해주잖아. 이재명 대표는 암만 거친 말을 하지만 어디 시원한가? 구설수에만 오르고 왜 저렇게 거치냐고 미움만 받고 질타만 받지. 이재명 대표 얘기 듣고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 이게 약자 강자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당도 그 약자 에너지예요. 약자 에너지로 아무리 돈을 줍니다. 뭐 의료 대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국의 등장으로 이게 판세가 뒤집힌 거지. 약자 강자에서 무조건 집단 무의식에서는 강자 편을 드는데 이제까지 비등비등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간신히 이재명 대표를 누르고 조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약자 마음이 등장했는데 조국의 강자 마음이 등장해서 판을 깨버린 거야. 그래서 뒤집힌 거예요. 이제 지금 이대로 총선에 가면 특별한 돌발 악재가 야당에서 안 나오고 또 엄청난 여당의 호재로 의사들이 갑자기 미쳐서 정부에 이렇게 투항을 해. 우리가 다 협상하고 의대 정원 2,000명 다 늘려주겠다.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거의.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이 판세로 가다가는 여당이 지지.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정부는 우파나 좌파가 아니라 대파 때문에 질 거다. 참, 그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난 비난하고 답답한 말 참 많이 했거든. 조국 대표도 옛날에 약자 마음이었을 때는. 근데 조국 대표도 아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삼배를 해야 될 거야. 자기를 그렇게 강자로 만들어준 게 이 사람들이야. 싹 막 조졌잖아. 막 계속 몇 년을 갖다 때렸잖아. 치면 칠수록 커져. 때리면 때릴수록 약자는 강자가 된다고. 그래서 마음 공부시킬 때 내가 제자들 어떻게 해? 치잖아 막. 뺏기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든 곳으로 몰아붙이고 그럴 때 주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공부됐고 단단해지는 거지. 그럴 때 그렇게 당해서 자기가 강자가 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잖아. 선명하고 말이 또 그렇지만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막 거칠게 얘기하고 자기 딴에는 이겨먹고 싶은 거지. 조국보다 더 인기 있고 싶어. 근데 존재가 강자가 돼야지. 존재가 약자인 상태에서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네,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그 13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13조를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줘서 그럼 경제가 살지 않겠냐. 그걸 왜 안 하냐. 이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풀면 물가 지금 잡는다고 또 사과값 잡는데 천몇백억을 썼어. 사과값 그거 조금 내리는데도 물가 올라가면 자기가 잡을 거래? 또 이번에는 물가 올라갔다고 돈 쓰고 그래서 국고가 재정 파탄이 나는 거야. 그냥 그 찔끔찔끔 선심성 정책으로 그 사랑받으려고 하는 소리지. 근데 조국 대표 어디 뭐 그런 말 하나? 하나도 안 해. 근데도 그냥 올라가지 그치? 마음의 세상에서 볼 때는 센 마음 에너지에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약한 에너지들이. 국민은 무조건 강자를 좋아해. 집단 무의식에서는 사소한 일상에서는 약자 편을 들어줘 우리가 그치? 그래서 형아하고 동생이 싸웠는데 동생이 쳐맞았어. 그럼 엄마가 형아 혼내켜. 이거는 소인들 그냥 서민들이 사는 약자 마음 개인과 개인에서는 그래. 하지만 이게 큰 에너지장애 나라의 지도자나 국제적인 정세나 큰 어떤 인물 이런 큰 집단 무의식의 세상으로 가면 거기는 에너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강자 마음을 쓰는가 약자 마음을 쓰는가 그건 지위도 없어. 대통령은 강자 뭐 서민은 약자가 아니야. 대통령도 약자 마음 쓰면 인기가 떨어져. 조국은 뭐 있어 그냥 약자. 어떻게 보면 제일 힘이 없는 약자잖아. 왜 돌풍이 일으켜? 강자 마음. 그래서 강자 마음을 자꾸 쓰고 약자 마음이 죽고 세상에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야. 훌륭해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도 흑수저로 태어났잖아 약자로. 하지만 온갖 일을 고통을 겪으면서 강자 마음이 돼서 그렇게 강자까지 올라간 거야. 거기서 더 한 번 약자가 죽어야 대통령 강자가 되겠지. 모든 인간은 그래서 고통을 즐겨해야 돼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 있죠.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이럴 때 올라오는 가난의 아픔과 고통과 남의 멸시와 무시와 아픔과 이걸 겪을수록
그걸 미움질을 하지 않고 겪을수록 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큰 강자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정치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지금 그 약자 에너지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심하게 떴더라고. 아니 윤 대통령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등판해서 자기 약자 에너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쳐올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애기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권이 다 애기 에너지. 모든 보수 언론조차도 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게 최고의 수라고 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계속 나타나야만 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약자 마음 가진 그 애기 마음은 사랑을 꼭 받아야 되거든. 그게 되게 세요. 김건희 여사랑 둘이. 그래서 항상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국민들은 미운 거야. 왜냐면 국민의 부모로서 이렇게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 역할을 못 해주니까 강자 마음을 써주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사랑받고 싶은 집착 에너지, 약자 마음을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약자 에고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할 거예요. 앞으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혜라님, 보통은 40, 50대가 되면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보수 성향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40, 50대조차도 진보 성향이 더 강한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보수를 사랑하는 건 안정돼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이번 정권이 보수인데 어디 안정을 시키나?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고 불안하잖아요. 어디 안정이 있어. 그리고 불안만 해 플러스 거기다 지난 정권 때 되게 불안했잖아. 그래서 그거 싫어서 보수 찍었더니 이번엔 불안 플러스 보수는 그래도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디 공정과 상식이 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바보 아니거든 국민들은. 어디 공정과 상식이 있어. 똑같이 했나? 그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조국을 친 것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도 했나? 그리고 김혜경 법카 검사하듯이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탈탈 털었나? 디올백까지? 공정하게? 바보가 아니지 국민은.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내로남불하면 누구든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거든. 근데 입으로만 공정과 상식하면서 사실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국민들이 질타하는 거죠. 보수를.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